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장 김병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김혜영 예산교섭안 특별위원장님과 이기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일의원 총무과장입니다. 박창희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양혜우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9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16억 1234만 1천 원이 증가한 293억 7631만 3천 원이며 부서별 세입 예산은 명세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6억 2,958만 1천 원이 증가한 2,856억 8,200만 5천 원이며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 총무과 세출 예산액은 960만 6천 원이 증가한 2,072억 9,397만 원으로 공무직 퇴직 예정자 해외 시찰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조 자치행정협치과 세출 예산액은 3,964만 1천 원이 증가한 71억 3,660만 4천 원으로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3,464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조 교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액은 51억 160만 8천 원이 증가한 500억 5,198만 1천 원으로 상임 및 심의 결과 청소년 자유공간 용의점 민간 위탁금 및 시설비 7,510만 4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5조 회계과 세출 예산액은 7,834만 원이 증가한 67억 2,230만 4천 원으로 시청사 시설 개선 및 확충에 2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실 임차비 1억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7쪽부터 49쪽까지는 행정자치국 소관 읍동에 대한 세출 예산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를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한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명 의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민원행정과장님은 추경 예산이 없는 거죠? 원래 추경 예산이 없으면 참석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수도 있잖아요. 추경 예산 오늘 추경 예산 심의 시간인데 네. 뭐 다른 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할 수가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이번에 금해가 이제 추경 예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보고하는 거라요. 추경 담당 부서만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전년도가 2,705억 정도 예산에서 올해는 2,843억 예산 한 143억을 본 예산에서 증감을 했어요. 본 예산에서 지난해 예산을 비교해가지고 네, 지금 총 6억 2,900 아니 추경 말고 본 예산에서 본 예산 2024년도 본 예산은 2025년 본 예산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본 예산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액을 한 4억 3천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나 행사 운영비, 공무원 휴양시설 구입비, 직무 관련 국외 업무 여비, 태극기 구입 등 뭐 이렇게 해서 감액을 해서 본예산을 세우셨는데, 올해는 그 대통령 선거 때문에 뭐 행사도 많이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행사. 네. 그러면 그 30주년 그 시민의 행사는 계속 추진하시는 건가요? 예, 계속 추진해요. 10월 24일 원래 계획이 몇 월 달에 했었죠? 시민의 날 행사가 이제 5월인데요. 원래 5월에. 예, 5월인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개최가 조금 어렵다는 판단 하에 당초부터 이제 10월로 계약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냥 취소해 버리면 안 되나요? 그 30주년 기념행사 당초에 이제 준비한 것도 있고요. 이걸 30주년 못하면 31주년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꼭 30주년에 맞춰서 하려는 법이 없잖아요. 기념 행사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다른 사업도 지금 각 상임위에서 이제 신규 사업은 다 자제를 시켰고 기존에 이제 하던 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연속해서 가는 입장이라 조금씩 뭐 이렇게 일회 추경 때 올린 거는 각 의원님들이 뭐 다 이해를 좀 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 우리 평택시 현 실태로 봐서는 행사의 어떤 비용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뭐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어린이 안전 위험 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데 비용이 많지 않아서 많이 그 사업비를 지금 동결을 시키거나 정액을 못하고 연기를 하거나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우리 조직 누가 관리하시죠? 총무과장님 관리하시나? 우리가 지금 공공위탁 평택시가 지금 몇 개예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해서요. 그건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거 보니까는 공공위탁 건수가 84건에 총 그 출연금이 741억 그렇게 이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올해 년도 보니까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한 114개 정도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됐어요. 아마 이 숫자가 더 늘 수도 있어요. 이 공공위탁 건수가 계속해서 이제 뭐 평택시 인구가 증가가 되고 각 사업이 이제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관리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런 위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뭐 기획팀에서 편성을 하겠지만은 우리 총무팀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까? 조직에 대해서? 그냥 필요하면 계속해서 위탁 준다 뭐 그런 식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산 안 따져보고? 현재 이제 2022년부터 이제 정부 기준에 따라서 이제 기준 인건비가 적용돼서 사실 이제 공무원 정원은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 위탁 쪽에서 이제 사업이 그 많이 좀 공공위탁은 다 들어오는데- 민간으로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연간 운영비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거잖아요. 위탁 처리를 하면서. 네. 근데 그런 예산은 뭐 연간 계획을 짤 때 전체적인 그 예산을 짤 때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시냐고요. 이게 위탁이 자꾸 늘어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앞으로 이제 공공위탁권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그 위탁을 남발하다 보면은 원래는 민간 위탁에서 하는 거를 우리 실무 집행부에서는 크게 관여를 못 하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뭐 감사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나 한 번 해놓은 거지. 그거 좀 한번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 좀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종합관제 사업소는 어느 국이에요? 네, 저희 국입니다. 그죠? 지금 그 PPO 아시죠? 위치. 네, PPO.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현장 활동을 나갔다 왔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혹시 문제점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 도로 교통 네네네. 예. 그 입점을 하게 되면 뭐 교통이 막힌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교통. 교통 안전 관리 그 신호 체제 뭐 이런 거 다 지금 도시공사 위탁 주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평택도시공사. 신호 체계 위탁 준 거는 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도시공사에서 평택시 교통 흐름망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도 지금 거기 이제 오피스텔하고 굉장히 지금 그 객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현재도 삼성전자 퇴근 시간하고 시간이 오후 때 시간 퇴근 시간 한 5시 뭐 4시 반부터 6시 그 사이에는 지제역에서 초장소까지 보통 1시간 걸려요. 그렇게 정체가 되는 거예요. 신호등도 많고. 근데 현재 그게 개장이 돼서 그쪽에 뭐 개장할 때는 좀 사람이 또 많이 늘어나겠죠. 차량도 늘어나고 거의 교통이 마비가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택시에서 대응을 할지를 고민을 해본 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평택시 의회 현관에다가 모니터 설치를 해서 그 교통 흐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평택시에서도 의원님들이 다 한 번씩 좀 보게끔 할 수 있나 제가 여쭤보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모니터링 우리 의원님들이 모니터링해서 평택시 교통 체증에 대한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를 좀 알아봐 주시고 별도로 좀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우리 평택시에서는 뭐 어떤 앞으로는 행사의 그 규모를 좀 늘려나가는 것보다는 있는 행사를 잘 현재 하고 있는 행사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중 행사를 하고 있는 거를 좀 잘 관리를 해서 예산이 우리가 뭐 평택시가 앞으로 그 시장 전망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는 그런 것도 좀 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손하명 의원님께서 뭐 말씀하신 거는 교통관제소 이제 도시공사에서
하는 교통 관제소를 갖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고, 교통 뭐 체증이나 여러 가지의 뭐 예산이든 이런 걸 잘 반영해서 교통 체증을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 종합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하 의원입니다. 충무국 1회 추경이 6억 2,900만 원 증액 심의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상임위에서 8,800만 원 감액됐는데 8,800만 원은 뭐 협의해서 감액하신 겁니까? 그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에서 네. 감액이 된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자유공간 용의점이 이제 10월 개소를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의 이제 실수인 거죠. 이제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절차를 밟은 후에 예산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이제 동의안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일단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절차를 밟아서 다시 추진하시겠다. 잘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 그 협력지구 지원사업 삭감이 3억 500만 원 들어왔습니다. 보면 외국어 교육 활성화 사업 이게 매년 이렇게 지원들을 했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사업 취소 학교가 4개 교가 있습니다. 축소된 것도 있고 적지 않은 예산을 반납을 했는데 이거 전체 원어민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1년에? 지금 현재 외국어 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신청 학교가 기준이고 네, 몇 27개 학교가 지금 신청해서 27개. 하고 있습니다. 27개 신청을 해서 지금 이거 빠져 있는 5개 고등학교도 신청을 했는데 최종 취소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추후에 이렇게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학교에 대한 페널티도 있습니까? 페널티는 없습니다. 페널티가 없습니까? 그럼 내년에 또 신청을 하면 또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 건가요? 네, 이제 상황에 예산 상황 저는 봐가지고 이런 사안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항이면 당연히 뭐 페널티 적용할 이유는 없겠지만 특별한 사안 없이 본인들이 취소를 하고 사업 취소하고 내년도에 똑같은 사안으로 해서 재신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거는 신중하게 다시 선정하시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사업 취소 포기 사유가 뭐예요? 지금 되게 이제 포기한 사유가 그 원어민 교사이다 보니까 이제 중도에 이제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관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가 이런 사업을 또 취소한 사유는 특별히 또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사유가 있습니까? 이 학교도 상황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사업 포기를 하는 학교가 속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 자유공간 지원 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지금 용의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반납하시는 거고, 늦은 시간 이게 다 예산들이 보면 늦은 시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인원을 더 투입을 하시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늦은 시간이라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근무하는 시간이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신평점 같은 경우에는 역 앞쪽에 새마을 금고 지하에 저희가 이제 무상임대로 10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지금 신평점이 이제 개소가 돼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는 좀 역 주변이다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이 조금 많이 무섭다 하는 의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8시, 저녁 8시까지. 8시까지 하시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원 확보만 더
예, 이제 확보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휴무로 지금 이틀을 쉬고 있는데요. 이제 0.5명이 이제 더 확보가 되면은 월요일만 쉬고 이제 일요일까지 자유공간은 이 자유공간 사업을 하면서 특별히 민원이나 어떤 사고나 사건 사고 같은 게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현재 없습니다. 들어온 거. 이거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개소 시점에 맞춰가지고 지금 지금 한참 24년도 하고 있는 예, 사업들이죠. 예, 계속 쭉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평가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문은 열어놓고 사업 성과가 없이 뭐 출입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밤 8시까지 열어놓거나 또 잘못해서 이런 게 이제 악의적으로 공간이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이제 여쭤본 거고요. 좋은 취지로 개설을 해줬는데 아주 안 좋은 사례로 결과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오롯이 다 책임은 다 우리 집행부에서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뭐 시청사 개선 사업 이거는 뭐 중간 중간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이건 뭐 그 추경과는 상관없지만 회계과를 뵀으니까 한 가지 좀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한 1, 2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나 손하명 의원님 관할구역에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송탄동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12월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세교동 말씀. 네, 예, 세교동. 그 지금 이제 과거에는 회계과에서 다 하던 거를 푸른 도시 사업소가 생기면서 이제 집행은 어떻게 됐든지 회계과에서 하시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그렇죠. 계약만 저희들이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좀 감리 같은 것도 푸른 도시 사업소에서요. 함덕도 예, 그것도?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아무튼 뭐 12월까지 좀 완공될 수 있게끔 회계과에서도 계속 좀 푸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탄동 리모델링 사업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선거가 이제 껴 있어요. 선거가 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종합 큰 대회의실에서 선거 투표장으로 이제 활용이 돼야 되는데 네. 여기도 지금 굉장히 뭐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좀 철저히 관리 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저희 그리고 동해 예. 세교동도 마찬가지고 송탄동도 동 직원분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빨리빨리 피드백을 잘 해주셔야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추경과 상관없는 말을 잠깐 네.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빠르게 질문 드릴게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청문과 4페이지입니다. 이게 산출 내역 증감 사유를 적어주신 걸 보니까 202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이 25년 본예산 수립 전에 제시가 됐을 텐데 이 추경에 편성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그 시행이 보통 이제 연초에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월 3일자로 저희한테 좀 내려와서 거기에 이제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규정에 맞게 2025년도 공무원분들도 이 규정에 맞게 조정이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당해년도 기준액으로 일단 편성을 하고요. 운영을 하다가 좀 부족액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직자분들 이 인건비는 이 2025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이 연초에 시행이 됨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그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되어야 될 금액은 아직은 없습니까? 뭐 필요하면 2차 추경이나 이렇게 들어옵니까?
보통 저희들이 해보면 한 3, 4개월 정도서부터 이게 좀 정확한 수치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마지막 추경이나 그 전 추경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2025년도 규정이면 4년도 말이나 이제 뭐 25년도 본 예산 수립되기 전에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 아닐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시행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예산 문제는 아닙니다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비서팀에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예, 편제를 했습니다. 네, 이게 비서팀에 있는 게 맞는지 약간 시장님의 이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아닌데 위원회가 아닌데 비서팀에 있어서 약간 이게 위치가 맞는지 싶긴 합니다. 자치행정 협치과입니다. 그 7페이지의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도비로 이 경연대회에서 1등이 되는 팀에게 500만 원씩을 지원해주는 신규 사업이 편성이 됐네요. 처음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1억 5천 정도 도에서 수립을 해서 31개 시군에 이제 예. 500만 원씩 한 것 같은데 1등 팀이 이 비용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카드나 뭐 이런 게 지급이 돼서 본인들이 이제 예산은 결제를 저희가 이제 합니까? 그 아니면 비전 1등이 이번에 이제 저희 네, 자체 네. 선발에서 1등을 했는데 네. 그쪽으로 이제 예산을 내려주면 이제 거기서 필요한 뭐 식비라든가 훈련하는 비용 이런 거를 아 동으로 내려줘서 예, 거기서 같이 동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 정산을 한다. 예. 8월 달에 아마 대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거가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는 도 예산으로 아니 그 동 예산으로 잡힐 것 같은데 동 예산에는 추경을 따로 안 잡고 배정을 저희가 해서 같이 저희가 쓰는 것 직접 쓰는 것도 있고요. 아, 네. 도대에 나갈 때 이제 훈련할 때 훈련 비용 드리고 이제 도대에 나가는 비용은 또 저희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 아니 이 예산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네. 좀 여쭤봤습니다. 이게 정산이 좀 어렵지 않게 주민분들이 이제 뭐 1등은 했는데 이 처리하는데 예산 처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게 예.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예.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미래교육 협력지구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뭐 지금 예산이 좀 줄은 항목만 좀 적어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이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확대되어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이나 외국어 교육 활성화 사업이나 이룸학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좀 학급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영향성이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저희 평택은 지금 계속 아동 수가 늘어나고 네.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학급 수가 이제 줄었기 때문에 지금 학교 교육 과정 관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가 이제 줄다 보니까 1억에 이제 잔액이 나온 거고 요 부분은 부득이 저희 이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추경 재정 네. 때문에 증액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그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교육 자원들을 평택의 특성에 맞게 발굴해서 평택형 교육도 네, 만들어 나가는 맞습니다.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프로그램들이 좀 개발이 되어야 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해볼까 저런 프로그램을 해볼까 계속 신청을 하고 프로그램이 발전해 나아갈 텐데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우리 이런 프로그램 할 테니까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세요라는 것에 안주해 있으면 이제 계속 그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협력기구가 중간에 이제 협의하는 체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좀 신규 사업들, 다른 시군의 협력 사업의 모범적인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좀 왜 줄어드는지 좀 경향성을 알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 청소년 자유공간 제가 자료 요청 드려서 받은 건데 의외로 이게 좋습니다. 이게 아주 좋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소사벌전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1,000명 넘게 한 달에 1,000명 넘게 활용을 하는
성과들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청북지점 같은 경우에는 뭐 1,500명, 1,600명 정도, 1,800명, 가장 많은 1,800명 정도까지도 활용하는 달도 있었는데요. 이게 지점별로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을 운영을 하다 보니 약간 물론 운영상의 편의성은 있긴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신평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녁 때는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약간 그 번화가이다 보니 조금 일찍 뭐 닫는 경향성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소사발전 같은 경우에는 8시에 문을 닫으면 거기가 10시, 11시까지 학원이 번화한 곳에 입점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원과 학원 사이에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들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뭐 소사발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문을 열더라도 좀 늦게까지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좀 지역별로 좀 해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히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사업을 좀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의점이 지금 동의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므로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야 되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뭐 계약을 하기로 뭐 선금을 걸어 놨었는데 선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돼서 10월 달에 개정을 못 하게 되고 한 9월 달쯤 2차 추경이 편성이 돼서 편성이 되면 뭐 개점하는 데까지 또 몇 달이 걸릴 것 같고 이러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비용도 발생을 할 거가 예상이 되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로는 그 본 예산 때 임차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을 해놔서 예, 민간 위탁금이 아니다 보니까 편성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장소는 이제 섭외가 돼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요번에 민간 위탁금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 준공이 되는 시점이 9월로 보고 있고 이제 9월쯤에 이제 10월이 이제 개소이다 보니까 한 달 전쯤에는 이제 인력을 투입을 해서 같이 이제 물품도 들여놓고 하는 작업을 같이 하는 게 좋거든요. 이제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달 반 정도 이제 조금 개소가 늦어지거나 이제 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예, 조성비로 도비 예산으로 지금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청소년 자유공간이 하여튼 그 단기간 내 각 우리 지역에 이렇게 개소가 돼서 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잘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일괄적으로 이제 1.5명에서 2명으로 늘리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통일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분명히 이제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는 이제 인원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또 좀 다른 영역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또 뭐 그 시간, 그러니까 운영 시간이 사실은 오전에는 이제 올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운영을 해봤으니까 이제 좀 체킹이 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 속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근데 시간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거는 같은데 그 부분들은 좀 하여튼 상황들을 좀 이제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에 맞게 좀 그러니까 어떤 곳은 2명이 아니라 3명을 배치해야 될 곳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 보다는 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에 맞게 뭐 이걸 가지고 지금 예산을 뭐 조정하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보니까 여기 포승점은 자유공간이 올 6월달 개소 예정이네요. 네, 개소 예정입니다. 여기도 좀 여러 가지 좀 일부를 변경시켜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이제 감할 건 또 감한 거죠. 네, 실제 설계를 이제 해서 보니까 그 공간 배치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 코인 노래방 인기가 의외로 많아서 그 부분으로 반영하고 네, 나머지 이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제 뭐 용의점도 다시 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든 제가 봤을 때 2차 추경이 9월이 될지 지금도 이제 중앙정부에서 한 13조 가량 추경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뭐 새롭게 또 대선을 치르고 난다면은 추경에 대한 부분도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빨리 그 절차를 좀 마치셔서 다음 추경에 그게 좀 땡겨진다면 그 땡겨질 때 해서 좀 사업에 계속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용의점에 보면 사이니지 간판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다 이걸 합니까? 아니면 여기 특화된 부분으로 용의점을 잡은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는 사이니지나 상황입니다. 간판은 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회계과 이제 이거 좀 뭐 아마 상임위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셨을 텐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지금 비전동에 있는 그 시청사가 고덕으로 뭐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뭐 그 이전을 하고 그 현재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그 타당성 조사하고 이제 그 활용에 대한 그 건축 기본 계획 용역을 발주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사실은 이제 뭐 이쪽 고덕 동쪽에서는 빨리 이전을 해달라고 하시지만 또 그쪽 지역에서는 이 청사가 옮겨갔을 때에 그 주변에 미치는 뭐 상권이나 여러 가지 또 그 시민분들이 또 거기 바로 옆에 있던 게 이제 고덕으로 또 옮겨가니까 또 그걸 또 멀어지는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게 어떤 공간으로 활용돼야 되는지 그리고 뭐 좀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아. 지금 뭐 아까도 보면 각각의 뭐 그 사업소나 상하수도 사업소도 그렇고 푸른 도시 사업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임차해서 쓰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런 사업소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또 뭐 출자 출연 기간이나 또 그밖에 우리가 그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각종 그 사단법인이나 이런 단체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네네. 부분들 또 보건소도 이제 건지 있는데 굉장히 오래돼서 보건소 문제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외에 과연 시대의 좀 변화에 맞게 또 우리 시민분들이 요구하는 그 역할들 또 그게 과연 출장소 체계로 갈 건지 또 뭐 구청 체계로 갈 건지에 대한 그 고민들도 있을 거고 그 외에 뭐 우리가 저도 관심 가졌던 거고 또 최정구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사지만 그 우리 평택시 연구원 같은 연구 기관들 부분들도 뭐 그게 3년이가 4년 후이면 또 그런 연구 기관이 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하여튼 다양한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하고 검토를 좀 해야 될 사안이다. 이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예산이 6천 이렇게 돼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돼요.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여러 지역구 의원님들도 관심도 많으시고 또 이제 그래서 이거를 용역을 대규모로 크게 할 건지 아니면 일단은 뭐 좀 최소 규모로 할 건지를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청사가 3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지하에 냉난방 공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내고 또 시본청 같은 건물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진 보강하는 데만 해도 수십억 원 이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60억 원이 넘으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경기도 투자 심사를 가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지역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그 공동화 이게 900여 명 이상 되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옮겨갔을 때 공동화 그 주변 지역 상가 이런 걸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금 유성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밖에 월세를 주고 전세 보증금을 주고 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일단 최소한 다 들어오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1년간의 용역을 거쳐서 1단계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이나 일단 저희들이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데가 최대한 들어오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진공사나 저희들 공조시설도 거의 지금 다 낡아서 못 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공사하는 데만 해도 200~300억이 이상이 최소한 들 것 같아서 이 용역을 해서 일단은 최소한의 그런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500억이 넘으면 행안부 심사를 가게 되면 이게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단계로 나눠서 하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방안 좀 속에서 좀 사실은 큰 규모의 지금 사실 본청이 제일 큰 규모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제 고덕에 본청사가 이전되는 건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의 의견이나 주민분들의 의견도 좀 잘 청취해 주시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용차량 보험 해지 환급금으로 해서 이게 환급금 수입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그럼 제가 그 전에도 이제 이런 다른 지자체 사례 보면 공용차량 보험을 통합적으로 가입해서 한 사례들을 보고 이제 검토를 몇 번 요구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됐었는데 이거 이렇게 통합 가입에 따라서 좀 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그 각 부서에서 예산을 개별적으로 세워서 계약하는 것보다 한 20%에서 한 40% 정도 그 예산 절감 효과가 그게 제일 크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부서가 또 그거 날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보험 계약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일정의 잡무에서도 좀 벗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실제로 이렇게 통합해서 하면 보험회사하고도 협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보면서 이게 이제 이게 하는구나 이런 늦었지만 그나마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시행한 거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끝으로 이번에 선거가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지자체 선거는 우리가 예산을 좀 일정히 담잖아요. 네. 근데 이 대통령 선거는 우리 부담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네. 네. 자, 또 그거가 또 재정 부담이 될까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